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괴로울 때가 언제였나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였나요? 아니면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 친구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나요? 우리는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했고, 이웃집이 아파트 평수를 넓혀갈 때 축하보다는 묘한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손주들 뒷바라지나 하며 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다고 해서 내 집 마당에 꽃이 시드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찬란한 인생은 단숨에 초라한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립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가장 무서운 중독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잘 나가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면 만족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당신의 사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작은 메추라기가 구만리를 날아가는 대붕을 비웃는 것을 보고 각자의 분수와 즐거움이 다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들꽃은 들꽃대로 그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장미가 되려 애쓰는 들꽃은 평생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시들어갈 뿐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은 그저 그 사람의 연극일 뿐입니다. 그 속사정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정작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을 챙겼다면,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남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내면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리즈의 4번째 시간에서는 세상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인생 지혜 중 하나인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뻔한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시기 질투라는 독소로부터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으며 남은 생을 온전히 당신만의 축제로 만드는 강력한 심리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왜 비교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제의 나와 겨루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골수에 새기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등수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유일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비교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바로 세우는 비교 탈출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공을 세우고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취는 결국 나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명심하십시오. 뇌과학적으로도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남의 자식 성공 소식에 배 아파하는 동안 당신의 몸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살아가야 할 신성한 삶입니다. 둘째, 타인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 즉 편집된 단면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 갈등은 보지 못합니다. 저 집은 자식이 전문직이라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다고 해서 속까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갑니다. 남의 화려한 무대 뒤편을 상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박한 밥상이 그들의 화려한 만찬보다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족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욕망의 끝은 갈증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사서 남들에게 과시하려 들면 그 기쁨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족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는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서 옵니다. 남의 박수가 아니라 내 가슴의 울림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대견하게 여길 때 비로소 비교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유일하게 비교해도 좋은 대상은 과거의 나 자신뿐입니다. 어제보다 한 페이지 더 책을 읽었는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는가? 이 작은 성장이 쌓여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공자께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걷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기심을 감사로 바꾸는 연금술을 익히십시오. 남이 잘된 소식을 들으면 억지로라도 축하해 주십시오. 참 잘됐네. 그동안 고생 많더니 복을 받았구나라고 입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축복의 말은 상대방보다 내 뇌에 먼저 전달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가진 사소한 것 5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나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다. 나는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나는 오늘 글을 읽을 수 있다. 감사는 비교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비교의 습관을 버리고 내면의 풍요를 채워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의 주인공이 되는 실천 방법들입니다. 첫째, 미디어와 거리 두기를 실천하십시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남의 일상을 너무나 쉽게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연출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기계 속의 가짜 세상에서 나와 창밖의 진짜 나무를 보십시오. 남의 소식을 확인하는 시간에 당신의 몸을 스트레칭하고 당신의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화면 속이 아니라 당신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둘째, 나만의 작은 성취를 기록하십시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물을 8잔 마셨다. 오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했다. 이런 소소한 성취들을 수첩에 적어 보십시오. 적힌 목록이 늘어갈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단단해집니다. 남이 세워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달성할 때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소중한 것은 당신의 꾸준함이지 남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셋째, 거절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누구네 집안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십시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대화에는 관심이 없네라고 당당하게 말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인연 한두 명에게 집중하십시오. 질 낮은 관계보다 고귀한 고독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넷째, 나만의 즐거움, 즉 오롯한 취미를 가지십시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골프나 비싼 운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을 찾으십시오. 서해든 뜨개질이든 등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는 비교라는 회로가 멈춥니다. 장자께서 말씀하신 소유유, 즉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는 바로 이런 몰입에서 옵니다. 내가 즐거우면 남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집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자.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남의 칭찬을 갈구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과의 경주에서 몇 등 하느냐를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춤추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비교의 짐을 덜어내고 가벼운 나비처럼 당신만의 하늘을 날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비교 없는 평화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지혜, 마지막 5회 작지만 확실한 행복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의 집 마당을 보느라 당신의 마당에 핀 꽃을 짓밟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입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